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예,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라디오 부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일일 DJ가 되어서 시장 상인들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이에 앞서 이런 민생 정책도 내놨습니다.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 시장을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습니다. 노쇼를 방지하고 배달료를 낮추는 방안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HBM과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여기에 일본은 빠졌고요. 우리나라는 포함이 됐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일본 정부는 여러 달에 걸쳐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했냐, 이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고 라디오 DJ가 됐던 대통령. 하지만 정작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역할은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민생 행보 그리고 경제 이슈가 불거졌고요. 무역과 관련된 큰 이슈까지 벌어지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충남 공주 방문 일정을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니까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고 공주의 아들로서 저를 응원하고 성원해 주셔서 그 응원 덕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시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만 되시고요. 그래, 아이고,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예,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일일 DJ로 변신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국정 후반기의 주요 목표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양극화 타개가 있는데 그 첫 민생 행보로 저렇게 공주를 방문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그 국정 후반기 목표가 양극화 타개가 있다는 것도 사실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사실 민생 토론회도 이제 또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민생 토론회 자체는 올해 그 총선이 있는 해였는데 정부 부처 보고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에 대처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부처 숫자만큼 하면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민생 토론회로 변질이 돼가지고 갔던 데 또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는 2번씩 가서 총선 후보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까지가 흘러나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주시장은 3년 만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DJ 하면 오던 손님도 쫓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차라리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불렀었는데 시장 상인들 힘내라고 노래라도 한 곡 불러주시지 이런 얘기들 응원합니다. 나아질 겁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너무 공허한 이야기들이어서 예.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의 돈이 없어서 돌지를 않는 것 같아요. 3분기 가구당 평균 소비 지출 그 비용을 보니까 290만 7천 원인데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옷도 안 사 입고 신발도 안 사고 이를테면 술도 덜 먹고 담배 물론이고요. 이런 소비 지출 전혀 못 하고 있고 수도세나 전기세나 이런 최소한의 필요한 그 필수 경비로만 이렇게 나가도 빠듯하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민생 경제가 바닥 이게 어렵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역화폐라도 좀 해보자라고 예산할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서 지금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위로가 되고 그 상인들이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실제로 이게 뭔가 경기가 살아나고 해소가 될 거라고, 문제가 해소가 될 거라고 느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행보 자체가 너무 공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허하다. 네. 자, 그런 와중에 검찰청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고요. 예비 후보 2명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비 후보 2명은 정치자금법을 제공한 혐의일 것이고요. 명태균, 김영선 두 인물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단 우선 기소가 됐고 추가로 다른 혐의로 기소가 향후에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명태균, 김영선 두 인물은 구속 기소가 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뭐 대통령의 민생 행보 저는 네. 사실 지금 민생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또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물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는 외국에 수출이 좀 많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내수 시장의 온기를 회복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 때문일 텐데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양극화 해소라는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화두를 꺼냈습니다. 우리 당도 격차 해소를 목표로 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과 스킨십 강화하고 소통 강화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국정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검찰에서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했다는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물 중에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 그러니까 출마 희망자 돈을 제공한 2명도 구속 상태는 아닌데 재판으로 넘겨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김영선 전 의원은 총선 대가로 7,600만 원을 명태균 씨에게 준 것으로 명태균 씨는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2022년 예비 후보 2명에게는 지방선거의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명태균 씨는 받은 것으로 예비 후보자 2명은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자, 김용남 의원님. 예. 어쨌든 대통령이 공주에 가서 백종원 씨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민생 어렵다고 하고 상인들 특히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이게 해법이 적절하고 적확한 해법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나 상권이 활성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기획을 해서 예산 시장이 엄청 활성화된 건 맞습니다만 백종원 씨는 사실은 뭐 어느 정치인보다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른바 셀럽입니다. 그런 셀럽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게 매스미디어가 됐던 소셜미디어가 됐던 그런 미디어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예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됐던 것인데 그러니까 백종원 씨 정도의 영향력 내지는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1,000명을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예.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시청이나 군청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몇 명씩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기획도 하고 연례 행사도 다 치러내요. 그러니까 그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핵심은 백종원이라는 셀럽이 관여하고 거기에 미디어의 힘이 보태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1000명을 육성한다는 건 사실은 대통령 아니라 뭐 누가 나서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예. 구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김영현 의원님. 지금 기존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임대료가 확 올라서 이걸 다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자신이 터전으로 일했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어제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상가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상가 임대료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올라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존의 이 상가를 활성화시킨 상인들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 자리를 중대형 프랜차이즈가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뭐 상가 활성화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소비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의 소비를 저쪽 그 활성화된 상가에서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2.2%로 전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은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상 최대의 물가 상승률 4%.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실질 소득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 상황을 보면은 사상 최대의 폐업률에 그 카드 대출액 사상 최대의 카드 대출액 그다음에 보험 해지율 이런 정말 암울한 경제 상황이면은 대통령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예. 이런 암울한 경제 상황의 체질을 바꾸는 일 이런 일을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뭐 재래시장에 자꾸 가가지고 사진 찍고 가벼운 립 서비스 한마디 한다고 해서 예.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첫 민생 행보를 한 날, 근데 민생 행보 자체는 뭐 그걸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날 미국에서는 한국산 반도체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반도체 외교는 실패하는 와중에 민생 행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좀 더 크게 보는 행보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짧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30초, 사실 30초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반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의 활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 이게 정책 기조였어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은 2년 반은 정부가 좀 역할을 크게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안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금액들이 포함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이 예산안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야당이 일정 부분 감액 처리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돼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 정책들이 정말 윗목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 공고해졌다, 뭐 한미일 뭐 이 협력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었는데 결국에는 일본은 이 수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HBM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영역에서 쌍두마차잖아요. 네. 그런데 타격이 상당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미중 무역 이 패권 전쟁에서 특히 AI 관련 분야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 타격이 매우 클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렇게 이 동맹을 공고해졌다라고 자랑했었고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불렀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었는가? 트럼프 이기는 출범도 안 했는데 예.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지금 이런 한국에 타격을 주는 이 정책들이 발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더 큰 폭풍이 휘몰아치는 게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시장 가서 DJ 뭐 네. 좋습니다만은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영향은 적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그런지는 앞으로 따져봐야겠죠.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